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3월 1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저격수로 알려진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하튼 지방검사장이 자신은 이번 연말 임기를 끝을 내겠으며 차기 임기는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냥꾼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는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납세 정보 요구에 관한 영장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영장의 발부 조건에는 이번 임기인 2021년 12월 말까지는 영장 집행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12년의 맨하탄 지방검사장직을 그만두면서 이것이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며 민주당을 향한 어떤 보상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좌파는 토사구팽. 마이필로의 CEO인 마이클 린들이 트위터의 사용 연구 금지를 당한 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모든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큰 플랫폼을 갖게 될 것이라고 찰리 커커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린들은 4-5주 후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원 사법위원회 순회위원인 짐 조얼단 오하이오 공화당 의원이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에게 보수적 관점의 여론에 대한 검열 혐의가 제기된 것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대화 및 회의, 지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반독점, 상업 및 행정권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인 캠버크 콜로라도 의원도 이 서한에 공동 서명을 하며 작년 아마존의 콘텐츠 플랫폼 검열을 통한 파월러의 AWS 아마존 웹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중단 사건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을 다루는 한국과 달리 영미에는 판례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에 대한 판례법이 나왔습니다. 카나다 안타리오 법정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버지에게 코로나 사기설을 믿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므로 자녀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 민폐 끼치는 코로나입니다. 페브리지오 리 앤 어소시에이션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뉴스맥스의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시청률이 팍스에 이어 두 번째로 달리고 있으며 이는 CNN, ABC, MSNBC 등의 주요 뉴스 네트워크 채널을 제치고 2위로 등극하였습니다. 시청률이 오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팍스 시청자 중 약 26%가 뉴스맥스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팍스의 손실이 뉴스맥스와 OAN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7명 중 1명꼴인 약 15%가 이젠 더 이상 기존의 뉴스 매체를 보지 않고 뉴스맥스와 OAN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M이라는 세계 랭킹 2위의 패션 브랜드가 미얀마에서 당분간 생산 주문을 중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벌어진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물류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 선적 등의 차질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신규 생산 주문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H&M은 약 45개 생산시설 업체를 두고 있으며 4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핵심 바이어입니다. 알라바마주의 자샤 제임스는 이라크 참전 용사로 참전 중 폭탄 폭발로 부상을 입은 상위 용사입니다. 가족으로는 3살짜리 딸을 포함한 3명의 자녀와 아내가 있으며 전국 애국자 모임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용의자로 FBI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는데 이 체포 과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애국자협회 회원으로 DC에서 모이자는 협회 공지에 2번 트윗을 한 것이나 FBI에 의하여 폭동 연루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으며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군용 장갑차, 포가 탑재된 FBI 밴 2대, 일반 FBI 차량 6대, 지방경찰 차량 석 대, 보안관 차량 등 일개 중대병력이 동원이 되었으며 수압을 이용한 압력 세척, 의뢰인 인양, 가장을 하고 그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체포하였습니다. 그가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이 매체를 타고 전해졌으며 그의 아내는 파트타임 부동산 업자이나
코로나로 부동산 매매가 없어서 오직 자샤의 연금에만 의존하는 어려운 생활로 보석금이나 개인 변호사 고용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모여 하루 만에 10만 불이 넘었으며 계속해서 성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고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우파는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우파 파이팅! 작년 USC 슈아 파운데이션의 이타 골든의 노력으로 어릴 적 친구인 두 사람이 82년 만에 재회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독일 베를린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가 홀로코스트로 인하여 한 사람은 샹하이로 또 한 사람은 칠레로 도피성 이민을 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베티 그레벤 슈카우프와 안나 마리아 와렌버그는 1930년대 베를린에서 6살 때 만나서 같이 학교와 회당에도 가고 같이 발레 수업도 받았습니다. 둘이는 절친이었으며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피해 1939년 봄 각각 샹하이와 칠레로 도피하면서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에서 이름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베티의 원 이름은 일시였고 안나 마리아는 에네메르였습니다. 그러나 베티는 희망을 잃지 않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자기 경험을 글로 쓰고 발표에도 갖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티는 연설에서 안나의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중 USC에 25년 일한 베테랑 사회복지사인 이타 그레이든이 이 앤나의 강연을 듣고는 앤나 마리아가 에나메르라는 베티가 수년간 찾고 있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락을 하게 하여 82년 만에 어린 시절의 친구가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